안녕하십니까. 2020년 5월이 됐습니다. 주택임대 소득 첫 신고 이렇게 해라 소식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 비대면으로 신고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소득이 2천만 원 이하도 이제 신고를 해야 되는 거고, 이 문제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간단한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연 2천만 원 이하 소액 임대자 간편 납부 불가, 본인이 챙겨야 한다. 세무서 상담도 코로나도 힘들어. 안내문 꼼꼼히 있고 미리 준비를. 연중 가장 큰 세무 이벤트로 꼽히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1일 시작했습니다. 5월 1일. 올해 주택임대소득 전면 과세를 사상 처음 시행한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끌고 있고요. 작년까지는 연간 월세 수입, 간주임대를 포함 2천만 원 이하의 경우 신고할 필요가 없었지만 올해부터는 월세 소득이 적어도 반드시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세무 전문가들은 나홀로 신고가 생각만큼 쉽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당장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무엇을 유리한지부터 결정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올해 첫 납세 대상자는 우왕좌왕할 가능성이 있다. 소액 임대차 사업자는 간편 납부 불가. 종소세는 지난해 종합소득, 사업근로자,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 등이 납세자가 신고 납부하는 대상입니다. 오는 6월 1일까지, 이제 5월 말까지죠. 원래는 이제 휴일인가 봐요. 그래서 6월 1일까지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 신고해야 되고요. 이중 주택임대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국세청은 신고를 도와주기 위해 지난해 사업소득이 있는 소규모 사업자 243만 명에 모두 채무신고서를 보냈고요. 이는 소규모 납세자를 위한 납부세액까지 미리 작성한 신고서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유무선 ARS 자동응답기를 신고하면 됩니다. 그러나 올해 처음 신고하는 연간 2천만 원 이하 소액 주택임대 사업자는 간편 신고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과세당국이 사업자가 보유한 주택수, 주택임대액의 전월세 여부, 보증금 액수 등을 일일이 파악할 수 없고 결국 세무사의 도움을 받지 않은 이상 납세자 본인이 신고에 필요한 내용을 직접 챙겨야 한다고 합니다. 주택임대소득 신고 대상자는 부부 합산 기준으로 집 한 채만 보유했다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 집 한 채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 다만 공시가격이 집 한 채여도 공시가격이 9억 원 초과하면 1주택을 월세 내는 경우 월세 수입을 받았거나 외국인의 보유한 집에서 월세를 받았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지방은 좀 해당 많이 안 되겠죠. 서울 수도권만 좀 해당될 것 같아요. 9억 이상. 한 채만 돼도 월세면 받은 월세에 대해서 수입을 내라. 돈 벌었으면 돈 내라. 세금 내라 이거죠. 그 다음에 2주택자. 2주택자에 대해서는 전세를 준 집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전세를 줬으면. 근데 월세 수입이 있는 경우에만 신고하면 됩니다. 월세, 2주택자는 월세 수입이 있는 경우. 이제 3주택자 이상 보유자라면 월세로 준 집은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전세를 놓았더라도 소형주택 40제곱미터 이하,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에 대해서는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하면 간주임대료. 이게 한 채당 2억 원 이하이고 다 합쳐서 3억 이하이면 안 내도 되는데 3억이 넘어가면 어떻게 해야 된다? 간주임대료를 내라. 보증금에 대한 이자죠. 임대료에 대한 이자. 그러나 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다른 변수도 있습니다. 아파트 지분 일부만 가지고 있거나 다가구 다세대 주택, 오피스텔의 경우 과세 대상에서 포함하는지 등은 납세자가 또 스스로 판단해야 돼요. 이러면 또 미치죠. 난 판단할 능력이 없는데. 분리과세라도 기간 내에 신고 납부해야 됩니다.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로 납부하고 2천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 14%와 종합과세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분리과세를 선택해도 반드시 종소세 신고, 이게 종소세 신고 언제까지? 5월 30일까지, 올해는 6월 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종소세가 속하는 이자, 배당, 기타 소득의 경우 분리과세를 택하면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는 것과 다릅니다. 분리과세 신고자는 홈택스 전용 화면을 맞춤 신고서로 통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세액을 미리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필요경비 인정 범위, 부양가족, 인적공제 등을 스스로 파악해야 합니다. 코로나로 세무사 방문 상담 힘들어 종소세 납세 대상자는 지난달 25일부터 국세청에 발송한 주택임대소득 신고 안내문을 꼼꼼히 읽어보고 미리 신고 준비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내문에는
사업장 현황 신고 내용과 주택보유세 내역의 임대사업자 등 사항 등 기재되어 있어야 되고요. 다만 지난 2월에 사업 현황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안내문을 받지 못합니다. 2월까지 신고했어야 되죠. 이때 임대차 계약서와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챙겨야 합니다. 예년에는 종소세 기간에 세무서마다 상담 인력을 배치해 신고를 도왔는데요.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 사태로 상담이 어려울 전망입니다. 하기는 해주긴 해주겠죠. 해주긴 해줄 것 같아요. 실제로 국세청은 세무서 방문 자제, 할 수는 있는데 세무서 방문을 좀 자제해 주라. 홈택스를 이용해서 바로 비대면 신고를 좀 공고하고 있고요. 종소세 세무서 직원에게 뭐라고 하며 신고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국 홈택스 신고에 자신이 없다면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은 것이 확실한 방법이다. 세무서 상담해라. 이 내용이죠. 세무서는 돈 벌 일 좀 있다. 세무사는 돈 벌 일 있다. 자, 주택임대차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1주택이면 국외 주택의 월세 수입이 있으면 신고. 근데 그 기준시가가 9억 초과해야 돼. 초과 안 하면 상관없겠죠. 그 다음에 비과세 대상은 기준 9억 이하. 모든 보증금하고 전세금, 월세 수익까지도 주택이 한 채. 9억 이하의 주택이면 보증금이든 전세금이든 보증보월세든 다 비과세야. 2주택자는 그 전세를 주었으면 전세는 그 비과세야. 그다음에 보증부월세, 보증금에 대해서도 비과세야. 근데 월세가 있어. 월세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세금을 매기겠다 이거죠. 그다음에 3주택 이상 비과세가 되는 것은 뭐냐? 소형주택, 보증금, 전세금. 소형주택, 비소형주택 세 채 미만 보유한 경우 보증금과 전세금. 비소형주택으로 보증금, 전세금 합계액이 3억 원 이하의 경우, 이런 경우 비과세다 이거야. 그러면 소형주택은 얼마인가?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이다. 또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이다. 이런 것을 소형주택으로 본다. 근데 과세 대상은 어떤 거냐? 모든 월세 수입, 3주택 이상이면 모든 월세 수입에서 과세를 하겠다. 비소형 주택 3채 이상, 40제곱미터 이상, 보유하면서 보증금, 전세금의 합계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여기에 대해서는 간주임대료를 부과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택임대소득 신고 때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의 계산 방식은 어떻게 하는 거냐? 종합과세는 주택임대소득의 월세 총액 플러스 간주임대료 빼기 필요경비 다른 종합소득세 금액 빼기 소득공제 이렇게 하는 거고요. 주택임대 필요경비는 장부 신고 또는 추계 신고 이렇게 하는 방식이 있어서 누진세율은 6%에서 42%까지 누진세율을 하겠다 이런 거고요. 자, 분리과세는 주택임대 소득의 월세 총액 더하기 간주임대료 빼기 필요경비 빼기 기본공제 그 다음에 필요경비율 적용 수익 금액의 50%에서 60% 그 다음에 세율은 14% 단일합니다. 이렇게 간주임대료는 보증금 빼기 3억 원 곱하기 60% 곱하기 2.1% 이렇게 하면 간주임대료율이 나온다고 하네요. 좀 복잡하죠? 복잡하시고 뭐 자신 없으시면 세무사님은 상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주택임대 첫 소득 신고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